수학정석 기본 상권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파일을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익혀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항식 정리 처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모 1번 다항식에 관한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항식에서 항이 뭔지 먼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첫 내용부터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다항식, 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항식에 단항식이 같이 들어있죠.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항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일단 항, 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이것부터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기본 정석을 바탕으로 한 필기 노트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항, 영어로는 ter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항은 다항식에서의 기본 단위입니다. 다항식에서의 기본 단위입니다. 수 또는 숫자와 문자가 곱하기를 해서 수 또는 수와 문자가 곱하기를 해서 종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더하기나 마이너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4 마이너스 3 x 4제곱 y 제곱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입니다. 곱하기 아닙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구분되어 있는 항들 이렇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안 묶고 플러스까지 묶어줍니까? 숫자 앞에는 부호가 있습니다. 이 4 앞에도 플러스라는 부호가 있는데 생략하고 있죠. 따라서 3x의 4제곱 y 제곱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부호까지 말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항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는 다항식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것부터 좀 익혀셔야 되고요. 이처럼 이거는 모두 1개, 2개,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들은요, 숫자 또는 숫자 곱하기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만으로 되어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수항이라는 겁니다. 상수항이 뭐라고요?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항 중에 같은 항이다, 종류가 같은 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자도 같고, 자, 항이라는 거는 수와 문자의 곱 또는 수로 구성이 됐는데, 자, 문자도 같고, 같은 문자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도 같습니다. 그러나 개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항들을 동류항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뭔지를 아니까 여기까지 공부가 됐고요. 차수를 말합니다. 차수는 이렇게 치수로 된 부분이 있죠. 어디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의 치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차수입니다. 차수. 이것도 같은 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개수와 차수가 여기 있어서 잠깐 볼게요. 차수는 항에서 문자들의 곱해진 횟수, 요게 이제 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수 또는 그 치수들의 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 형태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3-3x 5제곱 y 세제곱 플러스 5 x의 4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 차수입니다. 차수. 요거는 x에 대한 5차, 이거 y에 대한 3차, x에 대한 4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볼게요. 요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숫자만으로 구성된 항이 상수항인데 이게 상수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상수항도 차수가 있느냐? 아, 어떤 문자가 있는데 x에 대한 문자가 있다면 그것이 제로가 됐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1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은 곱하나마나 숫자 뒤에.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수항은 0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0차. 뭐라고요? 0차, 0차. 자, 그래서 이거는 x에 대한 5차, x에 대한 3차, 이거는 x에 대한 4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의 차수는 0차, 0차. 그럼 차수가 뭔지를 알았네요. 그럼 개수가 뭐냐? 여기서 개수는 여기 문자 앞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항에서 계속 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에서. 얘도 말하는 거예요. 항에서 이야기는 항에서. 하나의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숫자를 말합니다. 문자를 제외한 그런 숫자. 이걸 이제 개수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가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여기 그냥 차라리 하나의 예를 들게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요 1이 됩니다. 요 개수 이 개수는 1이 되고요. 자, 이 개수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요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개수라 그럽니다. 상수항에서는 이 개수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개수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까지 다 씁니다. 모든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보십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 그럼 개수와 차수로 공부했으니 자,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만으로 된 항을 말하고요. 자, 이 예에서는 이 4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위치를 해서 보면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데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료항 찾아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5의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의 y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볼게요. 이건 상수항이 두 개 있는데 이거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상수항끼리도 서로 동양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불명한 동료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량을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y와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제곱 y 여기 지금 서로 동량으로 보입니다. 그죠? 문자도 같습니다. x 있고 y 있죠? x 있고 y 있습니다. 그 다음 차수도 같습니다. x의 2, x의 2 차, y의 1차, y의 1차 이렇게 같습니다. 개수는 마이너스 3과 2로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동량이라고 합니다. 벌써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공부해서 요 차수 좀 공부하고 위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 5제곱에 y 세제곱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y만 문자로 볼 수가 있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y만 문자로 본다면 불명한 y에 대한 3차입니다. y에 대한 3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의 차수는
3차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y만 문자로 본다면 이 x의 5제곱은 치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숫자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를 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항의 차수는요. 어떻게? y만 문자로 본다는 항입니다. 이 항의 차수는 3차로 봐야 됩니다. 3차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뒤에 나아가서 하니까 좀 먼저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내용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항식, 단항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을 포함해서 진짜 다항식인데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입니다. 항이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된 걸 말하죠. 단항식은 항이 한 개뿐인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4. 상수항이죠. 상수항이 한 개 있습니다. 3x 항이 한 개뿐이죠. 3x의 제곱, y의 4제곱. 이것도 항이 한 개뿐입니다. 루트 3x. 개수가 무리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리수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게 항이 아닌 거. 단항식 아닌 겁니다. 단항식 아닌 거. 여기 보면은 3 루트 x 이렇게 이거 항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근호 속에 문자가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이미 나옵니다. 4에 x분의 y 제곱 이거 분모의 문자 있는 거 분모의 문자 있는 경우에도 단항식으로 집어넣지 않았었죠. 중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석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뭐뭐에 관한 다항식의 표현은 뭘 뜻하는 것인가? 그죠? 이거는 차수, 개수, 상수가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정리로 정석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항식에서 x에 관한 다항식,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y에 관한 다항식, x에 관한 y만 문자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x, y에 관한 x도 문자로 보고 y도 문자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보겠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죠. x분의 3y 제곱입니다. x분의 3y 제곱. 자, x분의 3y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xy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y를 문자로 보겠다. x도 문자고 y도 문자다. 그런데 문자가 분모에 있다고? 이건 단항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y에 관한 다항식이라 그러면 y만 문자지 x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x는 숫자로 여겨셔야 되고요. 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개수는요. 3이 아니라 x분의 3이 개수가 됩니다. 다항식에 들어가고 단항식이니까. 그 다음 2분의 1 x y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y에 관한 다항식 x도 문자고 y도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가 근호 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건 단항식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y에 관한 다항식 하나면 x는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면 숫자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되고 이렇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가 뭐가 되느냐면 이게 개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가 돼 버립니까? 그러면 상수항이 돼 버립니다. 여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괄호 3번으로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차수와 동차식. 다항식의 차수와 동차. 다항식의 차수. 자, 다항식에서 차수를 공부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다항식의 차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x를 보니까 4차식도 보이고 4차항도 보이고요. x에도 2차항도 보이는데 여기는 x가 1차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x에 관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x만 문자로 보겠다. 그러면 x만 문자로 보니까 x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x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문자 제외하고요. 개수 제외하고 x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x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x 하니까 동그라미 못 치죠. 요 중에서 최고차항이 뭐죠?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여기도 2차, 여기는 4차니까 요거는 4차식이다, 4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하, 이거 최고차항을 따져주구나. 최고차항. 그것의 차수를 따져주면 되구나. x에 관한이라고 했으니까 x만 문자로 봐서 그 최고차항만 따져주면 되겠구나. 됐죠? 그럼 잠깐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y에 관한, 그럼 y만 문자로 보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개수를 제외하고 y만 신경 써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y2차, y2차, y3차죠. 그 중에 최고차항만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3차 다항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x, y 이걸 이제 잘해야죠. x와 y의 디귿번을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x와 y. 그러면 x와 y를 동시에 문자로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걸 다 표시해 보겠다. 항마다 다 표시를 해보면 항마다 다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개수 제외하고요.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더해야 됩니다. 차수를 더해. 자, 이 같은 경우에 차수의 합을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이 차수 합이 최고가 되는 걸 적어주면 됩니다. 자, 합 적어 보겠습니다. 4조, 2와 3 합 적어 보겠습니다. 5조, 요건 2조, 요건 1과 2조, 3이죠. 요거는 2입니다. 요게 제일 크게 나왔죠. 그래서 5차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부해야 될 내용은 동차식입니다. 자, 동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도 각 항마다 차수들의 합입니다. 차수의 합이 같은 식입니다. 아주 특별한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둘 다 이렇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 y에 관한 다항식이다. 즉 다시 말해서 x도 문자, y도 문자로 본다면 각 항마다 차수의 합, 자 2와 1 합 3이죠. 1과 2의 합 3이죠. 3입니다. 이거 다 같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x, y에 관한 동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를 볼게요. 자, 각 항마다 차수 1 더하기죠. 곱하기 아니죠. 2. 이거는 0차잖아요. 요 두 개는 같지만 이게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x, y에 관한 동차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다항식의 정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항식의 정리에서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이 뭔지, 오름차순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정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1. 내림차순.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적는 겁니다.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나열한 겁니다. 즉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하면은
ax 플러스 b. 물론 a가 제로가 아니어야 되죠. 그래야 1차식이 되니까. 요거는 1차항이고요. 이건 0차하니까 1차항부터 먼저 적어준다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식인 경우에는요. 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적혀지는데요. 물론 a는 제로가 아니어야 되죠. 이렇게 돼 x에 대한 2차 항, 그 다음에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x에 대한 3차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x의 3차 항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 2차 항을 적어주고 그 다음 1차 항을 적어주고 그 다음 상수항을 적어주는 겁니다. 역시 a는 제로가 아닌 것이죠. 자, 오름차수는 이걸 거꾸로 적어주는 겁니다. 높은 항부터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3차식에 대한 오름차순을 적어보면요. t 적고요. cx 적고요. 이렇게 2차 항을 적은 다음에 3차 항을 맨 뒤에 적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책에 보기 1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상당히 많죠. 많으니까 많을다. 다항식 이렇게 됩니다. 자, 이 P라고 하는 다항식을 자, X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문자지 Y는 문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X만 신경 써서 X만 문자로 보고 그걸 내림차수로 정리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만 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X만 다 동그라미 치지 Y는 동그라미 쳐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상수항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얘도 상수항이고 얘도 상수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차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2차, 1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항을 먼저 적는 겁니다. 자, 그럼 P는 이렇게 해서 4X의 세제곱. 자, 그럼 적었으니까 이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X, 3차 항을 적었으니까 2차 항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과 이놈이 지금 2차 항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않은 부분은 다 상수니까요.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2y제곱 플러스 5y 세제곱 괄호 닫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적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될 건 없는데 좀 더 예쁘게 보이려면은 y의 세제곱을 앞에 y의 2제곱 2차항을 뒤에 적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5의 y 세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마저 이제 해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항이 적혀졌으니 1차 항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숫자만 존재하지 않고요. 숫자 앞에는 반드시 부호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인 경우는 많이들 생략하기 때문에 숫자만 가져올 수 있죠. 이랬던 저랬던 y제곱은요. 여기는 다행히 y가 없지만 이거 y제곱은 문자가 아니죠. x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개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3y 제곱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묶어줘서 x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상수항이 불과하니까 이 역시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면은 뭔가 통일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뭐냐면은 이제 기본 정석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x만 가지고 따져 보니까 x 세제곱의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제곱의 항이 있고요. 이거 항 지울게요. 이제 항. 그 다음에 x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것이다. 자, 4x 세제곱이 x 세제곱 항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제곱하니까, 2차 항이니까 2x의 제곱, y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x의 항은 요 두 개죠. 3x의 y 제곱, 마이너스 4x. 나머지는 상수항입니다. y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가만두지 않고 x제곱만 문자니까 나머지는 개수로 여겨서 y제곱 5y 세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해서 x제곱으로 묶어주고요. 이거는 3y제곱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x 이렇게 묶어줘서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를 순차적으로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뭐 꼭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되는데 곧바로 적는 연습이 돼야겠죠. 우리는 곧바로 적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걸 지우고 p를 y에 관하여 이번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는 건 대신에 잘 나옵니다. 왜? 전부 내림차순에 익숙해가지고 오름차순을 하면 실수 유발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렇게 수학에서는 실수 유발을 고의로 유도합니다. 이게 참 그런 거는 안 좋은데, 그죠? 자, y에 관하여 하면 y가 문자지 x는 문자로 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수항이 불가하고요. y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y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y만 동그라미 칩니다. 그 차수 적어 보면은 여기 3차고 여기 3차잖아요. 그래서 3차 요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요게 2차고 요게 2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차잖아요. 그 나머지는 상수항에 불과하거든요. 오름차수니까 상수항부터 먼저 적어야 됩니다. 적겠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4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물론 6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에이, 적자. 그럼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6 플러스 6 마이너스 4x 플러스 4x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뭐 적는 겁니까? 1차항을 적는 겁니다. y 1차항 플러스 2y 적었죠. 그러면 적었으니까 표시를 지우고 그 다음에 2차항을 적는 겁니다. 2차항 2차항의 개수가 3x고 이렇게 2x 돼 있으니까 이것도 오름차순 형태로 개수를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죠? y 2차항을 표시를 해주고 플러스 자 이게 했으니까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뭘 적어줍니까? 3차항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 3차항이 두 개니까 여기도 1 플러스 여기 뭐지? 5x의 제곱 괄호 닫고 y 세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벌써 1 플러스 5x 제곱 이게 익숙하지 않은 수학 많이 해본 사람들은 조금 익숙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도 하나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답이 요 둘 중에 누가 하나 답이 틀렸고 누가 답이 맞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요것도 2x의 제곱 먼저 적어주고 3x 그리고 y제곱 요거는 5x의 제곱 플러스 1 y 세제곱 이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적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끝났죠.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